그 7번 3번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길동이 영업용 택시를 구매하였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지 않았을 뿐더러, 맞는 말이죠. 영업용이라는 목적이 자동차의 경제가치 높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입해왔냐에 따라 앞으로 생산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활동이 아니라 생산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매장은, 홍길동은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만든 매장이죠. 기업이 있는 이 매장은 시장이고, 이 시장의 공급자가 현대자동차죠. 근데 홍길동이 이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이 만든 재화를 소비했다 하는 게 아니라 구매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소비는 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 또는 구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15번 학생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랜저를 사서 서비스를 높인다 해도 택시비가 오르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이 아니다. 그럼 택시비가 오르는 거와 생산활동은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예컨대 빵집 주인이 빵을 내다 팔아요. 빵 생산을 늘려요. 그럼 빵 가격이 바뀌면 생산인가요? 빵 가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생산인가요? 그게 아니죠. 빵 가격과 관계없이 빵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활동이니까. 그래서 가격과 무관하다라는 거고요. 자, 택시를 사기만 했을 뿐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자, 그렇죠. 아직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목적은 생산을 위한 거니까 생산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홍길동이 차를 산 행위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은 일단 아니다. 자,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은 일단 아니죠. 그렇다면 홍길동이 택시를 구매함으로써 본인의 수익이 늘어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본인 수익이 늘어나지 않죠. 저는 이렇게 해서 홍길동의 소비활동이라고 한다. 본인의 수익이 늘어나는가 늘어나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판매 수익이죠. 판매 수익. 우리 수익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됩니다. 수익은 비용에서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즉 수익은 이윤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핏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홍길동이 차를 그래서 홍길동이 택시를 구매함으로써 본인 수익이 늘어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늘어나든 판매 수입이 늘어나든 이 관계없이 생산을 위한 목적을 갖는 모든 행위를 생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소비활동이다. 적당한 대가. 적당한 대가는 이제 4천만 원이라는 가격이죠. 기업도 생산 요소를 그 시장 가격으로 구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기업도 구매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무엇을? 생산 요소 시장에서. 그냥 구입해 오지 않고 가게로부터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받으면서 구입해 오는데,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이런 걸 다 지불하죠. 이게 다 뭐죠? 적당한 대가를 의미하는 거고, 지대는 토지의 가격, 임금은 노동의 가격, 이자는 자본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이 영업용 택시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산 것은 엄연히 소비활동이지만 생산활동이죠. 예. 그럼 생산인가 소비인가 중립 의견이죠. 소비일 수도 있고 생산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앞부분 찬성 반대측이 말한 앞부분만 빼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반의 1번 학생, 홍길동은 택시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랜저를 4천만원에 구입했다는 것은 만족을 얻으며 구입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족이란 단어가 틀렸죠. 왜? 만족은 누가 하는 거죠? 가게가. 무엇으로?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은 생산의 주체니까 틀렸다. 자, 이것도 역시 두 개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예, 생산활동 의견은 맞고요, 소비활동 의견은 틀렸습니다. 자, 구매했기 때문에 다 소비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매의 종류가 누가 구입했냐에 따라 가게가 구입하면 소비고요, 기업이 구입하면 생산입니다. 자, 누가 무엇을 위해 구매했냐가 더 중요하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홍길동은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를 소비하는 것이 이 친구는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를 소비하는 거 필요하죠. 음식점에서도 재료를 사야 되죠. 이때 근데 소비라고 하지 않고 재료를 구입한다 이렇게, 또는 지출한다 한 것처럼 이것은 소비 행위가 아니라 구매 행위는 불가결하죠. 네. 자, 목적을 불문. 이 친구는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무엇을 위해 소비했느냐, 생산했느냐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보다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불문하고 구매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잘 짚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위해 구입했냐에 따라 생산이냐 소비냐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예, 붕어빵 장수예요. 붕어빵을 팝니다. 자,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을 사오죠. 밀가루를 사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밀가루를 구입하는 것은, 밀가루를 구입하기 위해서 붕어빵을 만든 행위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구입해야 하는 행위는 뭐죠? 생산이죠. 왜?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라 기업, 경제학에서는 이 사람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엄마가 밀가루 좀 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구입해 왔어요, 아버지가. 이거는 왜 밀가루 구입해 온다 했죠? 엄마가 집에서 밥 해 먹으려고. 자, 그러면 이때 이 밀가루는 밀가루를 구입하는 것은 뭐죠? 소비죠. 왜 소비죠? 이때 이 아버지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한 활동이니까 가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밀가루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재료죠. 그러면 이거는 중간재라고 할 수 있고요. 집에 가지고 간 재화는 최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재화도 누가 무엇을 위해 구입했냐에 따라 생산 활동이 될 수 있고 소비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중간재라고 하기도 하고 최종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시 2번 학생 같은 의견입니다. 소비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이건 맞아요. 자, 차를 구매한 거지만 어쨌든 소비 활동이 생산 활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생산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지출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나머지 다 의견이 비슷하고요. 예. 돈을 주고 그랜저 구입한 거, 당연히 시장에서 물건을 주면 살려면 돈을 주고 구입해 와야 되겠죠. 하지만 구매한다고 다 소비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 포인트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불한 4천만 원이 꼭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 활동. 역시 기업의 모든 생산 활동도 그 치렀던 돈이 꼭 돌아온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투자를 위해서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생산입니다. 역시 4천만 원 주고 구입해 와도 목적에 따라 생산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다 했고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2번 7번 학생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잘 정의 내렸습니다. 소비활동이란 맞고요. 근데 홍길동이 그랜저를 산 목적이 큰 재화를 얻기 위한 것, 목적이 더 큰 재화를 얻기 위한 것. 예, 여기서 더 큰 재화라고 표현했는데, 예, 그러니까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작은 걸 샀다, 뭐 그런 뜻이고요. 만족을 얻기 위해 대가를 상하는 물건, 그래서 만족이 아니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중간재를 산 거, 생산활동입니다. 네. 자, 2번 6번 학생, 목적이 무엇이든 소비를 했으니까 생산활동이다. 예,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 생산인가 소비인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다 의견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의견, 반대 의견 중에 나름 논리적인 의견이 3번 10번 학생입니다. 자, 생산활동에는 이미 만들어진 것의 가치를 높이거나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맞습니다. 이에 그랜저의 구입은 택시기사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비싼 차량일수록 승차감이나 승객의 만족도도 좋을 테니까요. 다만 홍길동이 그랜저의 구입 전에는 택시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구입하기 전에도 택시 생산활동을 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그랜저를 끌고 택시 일을 할 때 비로소 홍길동 씨의 택시 기사를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지문이 구입한 그랜저로 일을 했던 뉘앙스의 문장이 있었다면 일을 하였다는 뉘앙스의 문장이 생산활동이 되지만 구매 뉘앙스가 있으면 소비활동이다. 자, 그래서 뉘앙스로 읽어내기에는 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논리성이 좀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택시를 4천만 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소비활동이다. 자, 역시 같은 의견이고요. 구입했다고 다 소비활동이 아니죠. 예, 같은 말이고요. 예. 차량을 사기 위해서 소비다. 소비라는 용어보다 구매라는 용어가 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은 택시에서 돈을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 홍길동은 택시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고, 이때는 기업이니까 이윤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맞아요. 자, 예컨대 홍길동이 영업용이 아니라, 영업용 택시니까 A 회사에서 고용된 택시 운전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이라는 걸 받겠죠. 그러면 홍길동은 이때 임금을 얻었죠. 그러면 이걸 이제 분배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입장에서는 소득을 얻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는 생산이냐 소비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고용된 노동자가 기업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소득을 얻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6번 학생
영업용 택시로 돈을 벌기 위해 4천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소비를 했는데, 역시 구매를 했는데 라고 해야 되겠고요. 100% 보장이 없어도 목적에 따라 생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예. 구입하였다는 말 가지고도 목적을 알 수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추측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예. 태도는 아주 좋습니다. 추측으로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소비활동은 예, 정의를 잘 내렸어.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소모하는 게 맞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홍길동은 기업인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욕망 충족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활동이에요. 자, 예컨대 모든 기업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활동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업이 현재의 욕망을 욕망 포기하고서라도 하기 싫은 일, 욕망 포기하고서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예, 어떤 활동을 한다면 현재의 욕망 충족은 안 되지만 나중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랜저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생산활동이다 라는 겁니다. 예. 여기도 자신의 소득으로 원하는 택시를 구매한 건 소득이 아니죠. 예. 소득으로 구매하면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홍길동은 기업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의 의견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3번 5번 학생, 나는 택시기사가 영업용 택시를 구입한 것은 생산도 소비도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활동은 기업에서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고 소비활동은 가게에서 소비하는 것이지만 택시로 돈을 벌기 위하여 택시를 구입한 것은 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요소 시장에서 생산요소를 구입한 것과 같기 때문에 논리는 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예. 그런데 이 앞부분만 예, 좀 그 논리적 과정을 좀 빼면 예,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산활동을 한번 박스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활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활동이라고 쓴 친구들 의견, 논리는 사실 생산활동보다 소비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좀 더 탄탄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답 한번 보죠. 현재까지는 소비다. 왜? 아직 구매는 했지만 아직 택시를 활용하여 생산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직 홍길동이 새로운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구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라고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지불했다는 구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조금 정리하면 예. 여기다 적어 볼까요? 기업은 생산을 위해서 돈을 지출합니까? 즉 생산을 위해서 생산물을 구입해 옵니까? 생산물 위해서 재화를 구입해 올까요? 생산을 위해서 재화를 구입해 올까요? 구입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입해 오죠? 자, 여기서 이제 어디서 구입해 오냐? 생산물 시장이냐, 생산요소 시장이냐? 그거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 예컨대 자,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낚시죠? 낚시, 예, 쌍기역이죠? 자,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예, 그물을 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샀어요. 그러면
좀 조금 다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위해서 교사가 마이크를 샀어요. 그러면 마이크, 낚시를 구입한 것은 누가 구입했죠? 어부가 구입했고요. 강의하기 위해서 구입했어요. 학원 강사가. 그러면 강사와 어부는 뭐죠? 가게입니까? 기업입니까? 기업이죠. 생산을 위해서. 마이크를 구입해 오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입해 온 거고, 그물을 구입해 오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입했죠. 근데 똑같은 마이크를 다른 사람이 집에서 노래 부르려고 구입했어요. 누가 구입했죠? 가게가. 그때 어느 시장에서 구입했죠? 생산 요소가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서 구입하는 거죠. 그물도 똑같은 그물을 똑같은 시장에서 구입해 오면 집에서 여가 생활을 위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낚시의 그물을 구입해 오면 역시 생산물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소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화를 구입하는 시장이 물론 생산자들만 이용하는 시장이 있고요, 소비자들만 이용하는 시장도 있지만, 현재의 그 시장들이 썩 엄격히 생산자도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 누가 구입해오냐에 따라 그 시장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죠. 7번 3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소비하여 재환 택시, 현대자동차 매장, 그래서 그 7번 3번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길동이 영업용 택시를 구매하였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지 않았을 뿐더러, 맞는 말이죠. 영업용이라는 목적이 자동차의 경제가치 높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입해왔냐에 따라 앞으로 생산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활동이 아니라 생산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매장은 홍길동은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만든 매장이죠. 기업이 있는 이 매장은 시장이고, 이 시장의 공급자가 현대자동차죠. 근데 홍길동이 이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이 만든 재화를 소비했다 하는 게 아니라 구매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소비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 또는 구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15번 학생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랜저를 사서 서비스를 높인다 해도 택시비가 오르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이 아니다. 그럼 택시비가 오르는 거와 생산활동은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예컨대 빵집 주인이 빵을 내다 팔아요. 빵 생산을 늘려요. 그럼 빵 가격이 바뀌면 생산인가요? 빵 가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생산인가요? 그게 아니죠. 빵 가격과 관계없이 빵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활동이니까. 그래서 가격과 무관하다라는 거고요. 자, 택시를 사기만 했을 뿐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자, 그렇죠. 아직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목적은 생산을 위한 거니까 생산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홍길동이 차를 산 행위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은 일단 아니다. 자,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은 일단 아니죠. 그렇다면 홍길동이 택시를 구매함으로써 본인의 수익이 늘어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본인 수익 늘어나지 않죠.
저는 이렇게 해서 홍길동의 소비활동이라고 한다. 예. 본인의 수익이 늘어나는가 늘어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판매 수익이죠. 판매 수익. 우리 수익이라는 단어는 잘 써야 됩니다. 수익은 비용에서 수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즉 수익은 이윤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핏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홍길동이 차를 그래서 홍길동이 택시를 구매함으로써 본인이 수익이 늘어나는 가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늘어나든 판매 수입이 늘어나든 이 관계없이 생산을 위한 목적을 갖는 모든 행위를 생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소비활동이다. 적당한 대가. 예, 적당한 대가는 이제 4천만 원이라는 가격이죠. 기업도 생산 요소를 그 시장 가격으로 구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기업도 구매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무엇을?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그냥 구입해 오지 않고 가게로부터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받으면서 구입해 오는데,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이런 걸 다 지불하죠. 이게 다 뭐죠? 적당한 대가를 의미하는 거고, 지대는 토지의 가격, 임금은 노동의 가격, 이자는 자본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